(12.3) 계엄은 내란이다. 법원의 두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그래서 지기현 판단만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조은석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죠.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을 한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본료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아닙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걸로 이진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을 때렸는데,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서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고 판결을 하려고 하니까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해서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류경진인데, 여기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물론이고 류경진 재판부도 그 내란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관련자들, 각종건이나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신문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맡은 재판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는 12.3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일단 별개의 문제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두 개 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 이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장 세 사람이, 내란을 판단하는 재판장 세 사람이 서로 이제 협의를 했다, 수교를 했다, 이런 말도 나왔으나, 그때 이 서정욱 변호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서정욱 법대리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판단이 혹시 틀리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말도 그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또 굳어지는 건 아니다, 더 2월 19일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도 내용을 소개를 드리죠. 자, 조선일보 보도를 가지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단수는 내란 가담 행위다, 이렇게 했고, 내란 행위의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 그때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류경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군경을 국회 등에 출동시켜 봉쇄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일단 류경진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기현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지금 참 지독한 내란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선고가 나온 날 정부가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내란 TF라는 걸 꾸렸죠.
그때 김민석하고 이렇게 뭐 주도를 해서 내란 그 TF라는 걸 꾸려가지고 정부 부처 공무원 75만 명을 상대로 해서 내란 참여 협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작년 11월입니다. 그때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해서 뭐 조사를 한다고 지금 서로 막 투서도 받고 막 했죠. 그 결과를 오늘 내놨는데 이 조사를 자기들이 해보니까 뭐 11월 달부터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11월, 12월, 1월 그 75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89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고 11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징계 요구, 군 소속, 군인 48명, 경찰 22명, 총리실 2명, 외교부 3명,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82명은 주의 경고, 이렇게 했는데, 이 TF 팀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이 수사권이 없는 이 행정부 TF에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자, 위로부터의 내란. 이것도 사법부가 이야기한 거죠. 이진관 그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리고 이 진입국 대타다. 이러는데 그 판결을 그대로 가지고 위로부터의 내란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그 행정부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 협조한 사람들 89명 징계를 요구를 했고 110명을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다 전달됐다.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했다.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 석 달 동안 도대체 75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89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110명을 수사 의뢰를 했는데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 말을 이제 사법부에서 했던 것을 행정부에서 지금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란몰이가 이 어떤 뭐 뚜렷한 일관성이 이제 뭐 그 사법부에서 그 결정을 한 거 가지고 행정부에서 그걸 이제 그대로 쫓아서 하면서 자들끼리는 이제 일관성을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 상급법원 그리고 뭐 당장 지견재판부 그리고 그 위에 상급법원 뭐 2심은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이거를 내란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니까 정말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만 하나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대선 때도 그렇고 출범 후에도 그렇고 그런 그 습관적인 내란몰이가 계속 지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없애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그 재판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면서 뭐 그때 이재명의 그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가 막 국회의원들을 끌어모았죠. 끌어모았는데 그 숫자가 오늘 최종적으로 87명 여당 의원 민주당 의원 162명 중에서 87명이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오늘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87명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 없는 죄. 이재명 없는 죄를 만들었다. 5개. 근데 1심에서 유죄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범들, 대법원에서 다 유죄받은 사건들도 있죠. 백현동 사건, 김인석 같은 거 징역 5년. 그리고 김용, 정치자금법, 대장동에 돈 빼온 거, 1심, 2심에서 징역 5년. 그런 게 다 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들이 있는데, 없는 죄를 만들었다.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옥죄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이혼 모임. 근데 여기에 무려 전체 162명 중에서 가반이 훨씬 넘는 87명이 참여를 했다. 조작 기소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재명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 주장들을 정권을 쥐고 있다고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데, 또 이게 87명이 반정청래 모임이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죠. 정청래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거를 일종의 제압을 했는데, 그 합당 파동에서. 그런데 또 정청래하고 김어준이 뒤에 있는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계속 싸워야 되니까 친명 쪽에서 자기들끼리 다시 하나의 세력을 새로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게 87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62명 중에서 87명이면 가반수는 넘지만은 75명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75명은 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전부 다 이재명 때 공천 받은 사람들인데, 이 75명은 이미 김어준, 정청래 라인에 줄을 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이 87명을 가지고 이재명 공소 취소도 하고 정청래에도 맞서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세를 모았다. 이렇게 과세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87명이 모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은 그럼 나머지 75명은 그러면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야? 민주당 안에서. 그렇지.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좌파 진영 안의 이 불협화음, 갈등, 충돌, 분란, 이런 것들이 수적으로도 저는 지금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쪽에 완전히 줄을 선 사람 87명, 그렇지 않은 사람 75명, 이렇게 나눠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